현재 블록체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기술도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현재 블록체인이 1990년대 초반의 인터넷과 같은 상태로 인류의 미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혁신으로 기대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너무 과장되어 있고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필자는 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블록체인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고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결국 다양한 분야를 변화시키리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현재 금융, 물류, 유통, 에너지,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료는 블록체인과의 접점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근간은 결국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유전 정보부터 진료 기록, 환자가 일상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이터까지 건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며 질이 높아질수록 이런 데이터의 생산, 저장, 전송, 공유, 활용되는 과정에서의 소유권이나 보안, 프라이버시, 무결성, 추적 가능성 등의 강화가 필요해집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저장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의료 데이터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응용 가능한 범위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 데이터나 제약사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의약품 배송 유통망 관리, 유전 정보, 또한 의료보험 청구 및 심사, 사기 방지까지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 분야에 블록체인이 응용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 기록 등 의료 데이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기록, 처방, 진단 등의 데이터는 각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이나 종이 차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보안성, 상호 운용성, 접근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의 보안 등 다른 기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매드렉이나 국내의 메디블럭 등이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의료 데이터를 환자가 소유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등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법적으로 논쟁의 대상입니다. 환자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의사가 진료하며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남기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환자, 의사, 의료기관, 보험사 등에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에 대한 주도권을 온전히 환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환자 본인이 중간 판매상 없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나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가입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간 판매상이 수익을 올리지만 정작 데이터를 제공한 환자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거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23andMe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약사의 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해당 유전 정보의 제공자들은 이 거래의 결정권도 적고 판매 수익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Patients Like Me는 환자들의 부작용 데이터를 제약사에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러한 중간 판매상의 역할을 축소하고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의 활용을 직접 결정하며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뷸라 지노믹스의 경우 23andMe를, 그리고 필자도 참여하고 있는 국내 휴먼스케이프는 Patients Like Me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데이터를 어떤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에 판매할지를 본인이 결정하며 판매 이후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환자는 이러한 플랫폼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를 하며 이는 데이터의 구매자 측에서도 이득이 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건강 행동을 독려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운동, 금연, 금주, 약물 절제 등 이 건강 행동을 어떻게 하도록 유도할지는 의료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이러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보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버코인이나 헤이버는 금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금주하거나 사용자의 가족이 소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토큰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코인은 보행수를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걸음만큼 토큰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보험 상품 개발이나 심사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직토는 이러한 사용자의 데이터 기반으로 보험을 보험사가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는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두 보상을 받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직 완전한 기술이 아니며 앞으로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많은 난관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정착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기존 의료에서 환자는 정작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블록체인은 환자들의 권한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큰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며 혜택도 직접 얻음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료를 혁신하는 중요한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